거 챙겨왔나요? 안녕. 먹방입니다. 근데 같이 저녁 먹으면서 고양이 내려가. 양이 내려가. 안 따진다. 어떡하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저는 어묵탕 해왔거든요. 다들 내려가. 밥 드셨나요? 잘 안 열리네. 어떡해요. 안녕. 하이. 어떡하지? 이건 변수인데? 열었다. 열었어. 우휴. 내려가. 안 돼. 고양이가 올라와가지고. 내려가세요. 아무튼 저는 어묵탕을 가지고 왔고요. 저는 어묵탕에 계란 좀 풀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다. 소스는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야식을 먹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헬스장에 갔습니다. 대단한데 마코가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 항상 군것질 잘 안 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일 건강한 생활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 와인이요? 안 돼. 어제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묵탕 먹고 있어요. 하이. 저는 오늘 저녁은 어묵탕. 진짜 맛있다. fish cake soup, 탕, you know 탕. 탕을 뭐라고 해야 되나? 댓글 써놔야겠다. 오늘 저녁 어묵 대학에 입학했을 때 공부하느라 매일 정크푸드를 먹곤 했지만 이듬해 캠퍼스를 떠나 직접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정크푸드에 되게 그 익숙해져 있을 텐데 그거를 계속 만들어 먹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어묵탕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는 이렇게 저 혼자 만들어 먹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몰랐는데, 다들 어묵탕 먹을 때 밥을 같이 먹더라고. 야, 엄마 밥 먹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냐? 제 거실에 그 고양이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화장실이 저희 집에 2개인데, 거실에 있는 화장실은 고양이가 쓰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은 제가 쓰거든요. 매번 진짜 이상하게 고양이가 저 뭐 먹으려고 할 때 꼭 저렇게 화장실을 가. 아무튼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어묵탕에 어묵이 있는데 왜 굳이 밥을 먹지?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안녕. 아니, 어묵탕에 어묵을 먹는데 어떻게 밥이 필요하지? 저 친구가 떡볶이에 떡이 탄수화물이니까 밥 대신 아닌가? 뭐 그거는 괜찮죠. 뭐 떡볶이랑 김밥을 먹는데 어차피 저는 김밥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뭐 한 2-3개 정도? 주워서 먹을 순 있지만, 약간 이렇게 라면 플러스 밥, 아니면 예를 들어 뭐라 해야 돼, 쌀국수에 밥, 이런 거는 약간 저는 별로 안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묵탕에 밥을 꼭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신기했어. 항상 나만 이렇게 먹는 것 같더라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없었어. 어묵을 자른다고 잘랐는데 좀 더 잘라올 걸 그랬네. 안녕. 아까 안녕. 전 어묵탕에 잇을 먹습니다. 아니, 여기 10대 없나? 여긴 10대 없죠? 혹시나 10대 있는데 술 얘기 너무 많이 하면은 좀 그럴까봐. 잇을 괜찮죠? 하지 말라 했어. 고양이가 갑자기 심술이 나가지고 관심을 안 가져줘서. 하이. 고양이가 화가 났어. Hi Dawn, I love you. I love you too. Thank you. 안녕.
다들 밥은 먹었어요? 저는 슈붕 좋아해요, 슈붕. 양이 빼고 먹었다고 쓱내는 걸까?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깎아줬는데 그러네. 그리고 여러분, 어묵탕 만들기 되게 쉬운 거 아시죠? 어묵탕이 되게 빨리 아주 간단하게 만들기 좋아가지고 하지 말랬어. 그거 깨물지 말라고 했어. 하지마. 고양이 훈육 좀. 고양이 요즘 말을 안 들어. 하지 말랬지. 혼나. 그 요즘에 그 와이파이 그게 그걸 계속 물어뜯으려 그래. 물 넣고 어묵 넣고 끝. 그렇긴 한데 소스는 만들어야지. 근데 소스도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서 되게 간단해. 좋아요. 콧물이 나네. 아야. 어묵탕이 사실 맑은 어묵탕이 있고 빨간 어묵탕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 빨간 어묵탕을 사실 원래 되게 좋아해가지고 빨간 어묵탕을 굉장히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맑은 어묵탕도 먹긴 하는데 빨간 어묵탕을 항상 필수로 사는 것 같아. 마트 가면. 응, 선이 아니고 와이파이 선 말고 와이파이 그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자꾸 물어뜯어. 요즘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서 어지간하면 그냥 봉지 뜯어서 끓이면 끝이더라고요. 아, 맞아. 근데 그건 조리잖아. 그건 조리잖아요. 언니 나 서울에 합격했다고 내일 면접 보러 오래서 밥 먹는데 체할 것 같아. 축하해. 대박. 너무 축하해. 헬로. 원래 바사기가 통역을 해주곤 했는데 왜냐면 밀키트에는 그 재료들이 다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어묵을 되게 대용량으로 사거든요. 그 큰 꼬치에 담겨있는 그 대용량 이따만한 거 있어. 그거 사가지고 원래 시판용으로 있는 소스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저는 제가 직접 제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 먹습니다. 지금 양념도 제가 만들어 먹어요. 고양이가 화가 잔뜩 났네. 왜 그러지? 아까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자고 있었어요, 고양이. 근데 갑자기 깨가지고 저런다? 심심해졌나 이제?
부산에 물떡 맛있죠? 왜 그래? 응? 왜 그래? 응? 지금 내 이 알에서 내 손 물어 뜯고 있어 지금. 책상 아래 있어. 고양이는 항상 봉봉이 라방에 나타납니다. 맞아요. 다들 저녁 뭐 드셨어요? 저희 고양이가 또 물뚜껑에 진짜 환장을 하거든. 내려가라고. 고양이 녀석. 진짜 말을 진짜 안 들어. 전 이제 먹어야 해요. 뭐 먹어요? 스팸 구워 먹고 있어요. 대박. 저녁으로 샐러드와 치킨윙을 먹었는데 지금 빼빼로를 먹었어요. 빼빼로 정도는 괜찮지. 근데 거기서 초콜릿 더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차라리 먹고 싶으면 초콜릿, 완전 다크 초콜릿 있잖아요. 밀크 초콜릿 말고 다크 초콜릿, 그런 거 먹으면 괜찮은데. 육회 비빔밥 맛있겠다. 안녕. 너무 맛있다. 오늘 잘 들어가는구나. 저도 오늘 그나마 조금이나마 설을 먹으러 육회 비빔밥 갑니다. 좋은데요? 콧물이 나. 콧물이 너무 나. 다원님 어제 소 먹은 거 어찌나 부럽던지. 와, 진짜 소고기에다가 소주 먹었거든요? 어제 소주를 먹었습니다. 소랑.
맛있었어요, 진짜. 제가 그제도 잠이 안 와가지고 와인 한 잔 먹고 잤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제가 약간 비염이랑 축농증이 있는데 그 코 안쪽이 이제는 많이 약해져가지고 그 비염이랑 축농증 그 호흡기 질환 많이 앓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코 쪽 질환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차갑고 뜨겁고 이런 거 많이 마시면은 이게 약간 알러지처럼 콧물이 그냥 나와요. 이게 차가운 걸 먹어도 콧물이 나오고 뜨거운 걸 먹어도 약간 콧물이 흘러요. 그게 이미 코 쪽이 안 좋아가지고 약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당 아닙니다. 저 주당 아니에요. 그냥 술 좋아하는데 그렇게 잘 먹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해서 마시지도 않고 이제는 쟤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지? 고양이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턴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말 절대 안 듣죠? 운동을 시작하면 항상 콧물이 나와요? 제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봄에 비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 코점막이 약해졌어요. 저도 약간 저는 옛날에 못 느꼈는데 저도 약간의 그 꽃 알러지가 꽃가루 알러지가 좀 있나 봐요. 응? 몸은 무거워가지고 이 고양이야. 제발 턴테이블에서 내려와주면 안 되겠니? 턴테이블 고장나겠다. 너 몇 킬로인데 그렇게 올라가 있어. 미치겠다 정말. 아니 우리 오정들이 사줬던 턴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저 옛날에 그 LP판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 LP판을 많이 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턴테이블을 제가 세팅을 거실에다가 해놨었는데 자꾸 그 위에 올라가. 이 친구가 2, 3kg가 아니고 이제는 막 8, 9kg 이러는데 7, 8kg 하나? 근데 자꾸 저러니까 고장날까 무서워 죽겠다. 하지만 저는 고양이를 사랑하기 위해 고통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눈에 있어요? 콧가루 알러지가? 봄 되면 눈 이렇게 부으시는 분들 있던데 그게 꽃가루 알러지인 건가? 또 양 조절 실패. 너무 많다. 저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먹는 중에 식곤증이 와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은 거라 그랬는데 저는 공기청정기가 집에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거실에는 저거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 이렇게 듀얼로 달려있는 공기청소기 큰 거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랑 안방에 하나랑 옷방에 네 대구나. 옷방에 하나랑 컴퓨터실에 하나랑 안방에 하나랑 거실에 하나 이렇게 네 대가 있는데 공기청소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봄 가을 되면은 킁킁거려요. 어묵탕 다 먹을 때까지 라면 끈이 없기라고요? 양이 너무 많은데 다 못 먹을 것 같아. 난 지금 약간 식곤증이 와. 항상 이렇게 중간쯤 되면은 벌써부터 배부르면서 딱 이제 졸음이 와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좋다고 했어. 식곤증 생기는 게 중간에. 안 좋다고 했는데 난 항상 그렇더라고. 계란을 3개나 넣었는데 어디 간 거지? (24시간) 할 수 없어. 미안해. 나도 내일 다음 일정이 있잖아? 내일은 또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돼서 오늘도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한 7시쯤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점액축 어묵탕. 너 요즘 왜 그래 소파에다가? 눕방 안 돼요. 저 오늘 진짜 일찍 자야 돼요. 내일 너무 힘든 것보다 조금 정신없고 많이 바쁜 일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저 아침 일찍 그 머리 자르러 가요. 드디어 제 상한 머리를. 왜냐면 제가 머리가 진짜 좀 많이 길었잖아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쪽? 이 정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 검은색이어서 안 보이는구나. 이 정도? 길이었는데 지금은 한 요 정도? 그래서 제가 내일 드디어 근데 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이 맞추는 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차 저차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시간 이렇게 조율해 주시겠다 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아침밖에 시간이 안 돼서 아침 일찍 가서 머리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다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머리가 너무 상해서 끝에가 한 이 정도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잘라야 했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너무 머리를 안 그래도 머리가 없었는데 길이가 더 쳐내면은 상한 머리를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일단 어느 정도 자르더라도 길이감이 있을 정도로 길러놓자 해가지고 일단은 주구장창 길렀거든요 제가. 한 요 정도는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못해도 한 요 정도? 이 끝에가 너무 상해서 정말 저 미용실 한 번 안 가고 이제 샵 한 번 안 가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누구한테 머리 손대지 않고 그냥 정말 주구장창 몇 년 동안 길었거든요? 그래도 길다. 맞아요. 저 정말 열심히 길러가지고 일찍 잠들면 어떻게든 저보다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제가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요. 중간에 한번 깨기 때문에 괜히 애매하게 깨서 또 피곤하게 다음날 스케줄 하는 것보다
아, 식곤증 왜 그러지? 정신 차려. 언니 요즘 완전 갓생사네요. 그런가? 저는 원래 이렇게 물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닌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염분이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코넛 워터를 많이 마셔주거든요. 여러분도 코코넛 워터 염분기를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붓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 코코넛 워터 정말 추천드립니다. (100% 코코넛 워터). 오늘도 있으시군요. 아 근데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화장을 못했어. 중간에 잠 깨는 게 안 좋은 거래요. 맞아요. 원래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헤어스타일리스트인데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일 꼭 제 머리를 자를 거예요. 좋네요. 잠을 잘 자야 몸이 건강하다. 맞아요. 원래는 잠을 깨는 게 안 좋긴 한데 제가 원래 좀 불면증이 좀 있어요. 그 잠기가 밝아가지고 이게 그 수면 패턴 슬립 사이클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어플 중에 우리 수면 패턴을 체크를 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워치를 차고 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자도 되는데 그런 내가 자는 상황 혹은 만약에 중간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코를 골거나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몇 시간대쯤에 내가 잠이 들었고 몇 시간대쯤에 코를 골았고 몇 시간대쯤에 우리가 뒤척였고 이런 수면 패턴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잡다이 안녕? 제가 그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저가 이제 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딥슬립까지 가지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얕은 수면으로 항상 숙면을 하더라고요.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잘 때 꿈을 진짜 많이 꿔요. 한 번에 꿀 때마다 한 3편 정도? 영화로 치면 3편 정도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잡덕이 지금 일어난 거야? 대단한데? 근데 그거를 항상 했을 때 제대로 된 숙면을 못 취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놀랬어요. 제가 원래는 코를 골면서 자는 편은 아니고 되게 조용히 잠을 자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좀 더 많이 뒤척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꿈속에서 저희 집 오지 말고 푹 자요. 저희 혹시 방문을 하긴 했었나요? 제가 꿈에 혹시 나왔었긴 했나요? 우리 봉봉이들 꿈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긴 했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숙면을 못 취하니까 일하는 중간중간에 피곤해. 그러니까 피곤하다기보다 피로하다? Dawn, I have always like your beautiful hair. Thank you. 저번에 고기도 드시고 가더라고요. 아 정말 대박.
오래전에 수면 클리닉에 갔는데 밤에 자주 깨곤 했는데 이젠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 MZ 이제 이렇게 20, 30대 분들이 자주 겪는 증상 중 하나래요. 요즘에 아주 흔하게.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스트레스, 이 사회에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제가 하루에 많이 자면은 그래도 뭐 리밋 없이 자는 것 같긴 한데, 진짜 많이 못 자면은 한 2시간? 4시간? 이 정도? 제가 계속 중간에 깨니까 전 잠잘 때 유튜브 영상 30분 길이 정도 되는 거 틀어놓고 잠들어요. 안 그럼 잠이 안 와요. 이게 그런 게 있대요. 약간 저도 뭔가를 보면서 잠들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좀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어. 내 스트레스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이 정말 예술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도 잘해. 꼼꼼하잖아. 저는 이제 겨우 20대 중반입니다. 헉, 부럽다. 저도 요즘에 같은 시간에 깨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정말 많은 20, 30대 분들이 앓고 있는 증상이래요. 많아졌대, 더. 배불러. 저는 학생이에요. 와. 저희 1, 2mm 가지고 싸우는 직업이라. 그래, 이런 예민한 사람들이 꼼꼼해서 일을 잘한다니까. 또 그런 일을 해. 꼼꼼해야 하는 일을. 오늘 왜 이렇게 나 아무것도 뭐 잘 못 열고 못 가고 이러지? 언니 저 곧 생일인데 선물로 뭘 받아야 될까요? 누구한테 받는데? 그게 중요하지. 누구한테 받는 건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친구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오니? 저요? 저요? 18살? 18살이면 나는 내 친구도 18살이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큰 돈이 없으니까 뭐 옷 같은 거? 아니면 뭐 화장품? 좋아하는 화장품? 근데 만약에 어른한테 받을 거면 뭐 아빠나 엄마나 이런 거를 할 거면 내가 당장 뭐 지금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혹은 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아닌 이상, 특히나 여성분들이면 저는 솔직히 어른분들한테는 그 선물이 좋은 것 같아요. 구두. 그러니까 이게 막 하이힐 뭐 이런 구두가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이제 나중에 20대를 데뷔를 하잖아요. 18살, 19살, 이제 곧 20살이 될 건데 이제 2025년 되면 19살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20살에 어른이 딱 됐을 때 정말 포멀하게 입고 중요한 곳에 갇혀서 입을 수 있는 옷이나 수트 혹은 뭐 아니면 그런 게 아니어도 뭐 세트로 되어 있는 깔끔한 옷,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른이 됐을 때
신을 수 있는 되게 포멀한 너무 높진 않지만 한 6cm? 뭐 이 정도 기본 구두 이런 거 선물 받는 건 저 되게 추천을 드려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것도 되게 좋죠. 왜냐면 사실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특히나 여성분들은 막 이것저것 다 필요한데 저는 제가 나중에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런 포멀한 옷과 구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선물을 더 받을 것 같아요. 뭐 컴퓨터, 뭐 노트북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필요한다면 당연히 그거 먼저 사는 게 낫는데 이제 성인을 대비를 하는 앞둔 분들한테는 그런 거. 근데 나중에 지금 그 10대 때는 그걸 막상 선물을 받아도 그런 걸 잘 안 입고 잘 안 써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친구한테 옷 얘기 해볼게요. 옷도 되게 좋아요. 요즘에 되게 잘하나 H&M 되게 잘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옷들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누나 성년 때 액세서리 세트로 맞춰서 해주더니 저한테는 정장 한 벌 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다. 제가 딱 그런 거 좋아해요. 저도 이제 뭐 향수, 액세서리 이런 거 받았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 최근에 저한테 엄청 멋있는 먹거리를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게 18K 금에 이제 다이아가 박힌 그 목걸이인데 옛날에 저희 엄마가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실 때 그 주얼리 뭐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서 그 상을 탄 되게 이렇게 메인으로 전시가 되어 있던 그 뭐랄까 액세서리가 있었어요. 목걸이가. 그 목걸이가 1등상을 타서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의 그 디자인 중에서 그 디자인이 1등을 해서 상을 타서 DP가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었던 그런 메인 컬렉션을 엄마가 옛날에 사셨었는데 그걸 저한테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자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이쁘다. 이 그림이 이 목걸이 이 디자인이 너무 이쁘지 않니? 하면서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어렸을 땐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봤었거든요. 저한테 너무 화려한 그 목걸이여가지고 어차피 내가 찰 일은 전혀 없으니까 난 아직 어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가 최근에 이제 그 목걸이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많이 바빴을 때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착용을 했던 제품이고 그 제품을 착용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되게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렸던 경우가 있었어서 이제 앞으로 너가 많은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또 너가 이제 30대 되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몇 년 뒤 30대가 되면 또 이제 격식을 더 차려서 사용하는 뭐 옷, 구두,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더 잘나진대요. 그랬을 때 사용하라고 엄마가 주셨거든요. 그런 거가 사실 저는 아직도 선물 받았는데 착용을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너무 화려하고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또 장차 또 30대가 되면은 정말 유용하게 착용을 하겠다. 근데 그런 선물, 그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선물이 되게 좋은 선물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내 돈 주고 안 살 것 같은 것들을 선물 받는 게 사실 되게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또 패션 쪽을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주는 옷들이 나한테는 너무 화려하고 막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 쓰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화려함은 가끔 자리를 빛나게 해줄 때도. 그러게요. 아우 쉬어라. 내년 목표? 1월이 1등 한 번 더 하고 지분킥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우리 벙벙이들이나 우정인들을 한번 꼭 어떤 명분이 됐던 간에 한 번쯤은 꼭 보고 싶고, 실제로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죠? 1월 1등 정해진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아닐 수도 있지. 그치만 그러길 바래요. 그러길 바래요. 1월이는 약간 이젠 안 들으면 새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뭔가 이렇게 아쉬워. 그렇지 않아? 저 언니 솔로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솔로도 좋죠. 전 이미 1월이 스트리밍 중인데요. 정말 약간 허전해. 1월이 안 들으면 이제 원하는 모든 걸 좋은 것 같아요. 아, 원하는 모든 거? 맞아. 약간 나도 그런 생각이야. 비슷해. 약간 1월이 안 들으면 약간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약간 뭔가 있어. 1월이 효과를 느껴, 진짜 나도. 맞아, 나랑 같은 생각이구나.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보내게 될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잠깐 해외 나갔다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여행 갈 것 같고, 가족들이랑. 그리고 새해에도 해외에 갈 수 있으면 여행 갔다 오려고요. 진짜 나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이게 먹으면서 식곤증이 생기냐? 이게 말이 되나? 결국 어묵탕은 다 먹지 못하였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일본도 생각하고 있고 중국도 생각하고 있고 미국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어디든 사실 가고 싶어서 나는 어딜 가든 상관없어. 그냥 어디든 가고 싶어요. 근데 저도 있어요. 배부르면 바로 졸리던데. 맞아. 근데 저는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점점 뭔가 더 졸려. 언니가 간 여행지 중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딘가요? 저는 사실 여행으로 갔던 건 아니고 그냥 일 때문에 그때 케이콘 때문에 갔었는데, 저는 독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프랑크푸르트 갔는데, 그 온도와 습기와 그 시간차? 그러니까 대부분
그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로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jetlag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피곤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독일이 뮤뱅이었어요? 케이콘 아니었나? 뮤뱅이었나? 아무튼 anyways 어쨌든 그런 게 저는 시간 패턴이 독일이랑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제 눈을 딱 떠보니까 독일 아침 일찍이더라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밖에 나가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그 약간 이렇게 독일이 일찍 닫아요. 밤 문화가 없어요. 약간 우리 한국처럼 막 늦게까지 술집을 한다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독일이. 귤 굴러서 먹으면 더 달아져요. 근데 더 달아지기도 하고 더 잘 까져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독일이 그때 제가 몇 월쯤 갔더라? 약간 너무 덥지도 않고 약간 너무 춥지도 않고 약간 선선할 때였는데 전 오히려 너무 좋았고 그리고 호주도 좋았어요. 저는 시드니 너무 좋았고 여행으로 갔었을 때 좋았던 것도 뉴욕 너무 좋았고 근데 약간의 그건 있었어요. 약간의 이렇게 말하면 조금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갔던 뉴욕이 되게 그 메인 스트리트였거든요. 그 뉴욕 하면 있는 정말 유명한 극장이랑 이런 방송국들 이런 곳 있는 데였는데 제가 그 메인 스트리트 안에 있는 호텔을 묵었었어요. 근데 맨해튼 근데 그 안에서 약간의 차별?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약간의 차별? 근데 다 그렇지 않았고 다 친절했는데 몇몇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거 빼고는 뉴욕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LA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좋고 브로드웨이 yes 맨해튼도 가고 맨해튼에 며칠 있고 그 어디지? 내가 어디 쪽에 있었냐면 내가 뉴욕을 언제 갔더라? 뉴욕 여기 있다. 장소가 안 나오나? 그리고 저희가 찍덕할 때 피부 보정할 때 하얗게 하면 미국 쪽 팬들이 항의 들어오는 거 아세요? 정말? 자기네 피부색이 부러워서 이렇게 보정하냐고 그런 팀을 정말? 몰랐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한두 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당황스럽게 그 차별을 하셔가지고 이런 게 조금 차별이구나라고 조금 느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맨해튼 맞네요.
그리고 사실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가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흔들렸지만 다 토론토는 캐나다 아니에요? 아, 뉴욕을 좋아하면 토론토도 좋아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인 스트리트 가서도 사진을 찍었고요. And NBC 스튜디오 봤었고, 그리고 한국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뉴욕에 그 코테라고 그 소고기집 있거든요. 한국 코리안 바비큐로 해가지고 한국 이름은 꽃인데 그 미국으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코테라고, 그거 되게 very expensive restaurant. 근데 그치만 뭐 정말 1대1로 이제 한 테이블에 원 셰프가 하나씩 붙어서 그 담당 메인 셰프가 이렇게 직접 구워주시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LA에서 예전에 베이글을 그 원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약간 조금 되게 뭐랄까 기억에 남았던 게 그 1층 로비에 베이글을 팔아서 제가 그 베이글을 너무 좋아하니까 문득 먹었는데 그 베이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베이글이 뭐라지, 굽기가 딱이야. 너무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저는 어느 정도의 그 크리스피한 베이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이렇게 씹었을 때 크삭 하면서 크리스피한데 또 안에는 촉촉하게, 겉바속촉을 정말 정확하게 맞춰서 주신 그 베이글이었거든요, LA에서. 근데 제가 또 뉴욕 하면 베이글이잖아요. 그래서 뉴욕 가서 똑같이 베이글을 먹어봤어. 근데 다르더라고. 제가 뉴욕에도 원 호텔이 있어봤는데 LA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이. 근데 뉴욕에는 또 원 호텔이 많더라고요. Anyways,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여행을 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뉴욕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더 기억에 남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점점 해외에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느끼는 건, 아, 내가 영어를 더 잘해야겠다. 아주 많이 깨닫는답니다. 큐. 그나마 발음만 나아요. 영어는 잘 못해요. 파리는 비추예요? 왜? 우리 언니가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파리 좋다던데. 왜 파리는 비추예요? Do people recognize you a lot in US? It depends.
아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제가 그 영어 그 외국 친구들이 제가 항상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꼭 해요. 왜냐면 내가 괜히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내가 너네가 싫어서 혹은 내 성격이 되게 너무 뭔가 도도해서 너네들이랑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까봐. 또 항상 제가 첫인상에 오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를 할까봐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아니라고, 너 영어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전 정말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아니야,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듣기도 하죠. 프랑스어 잘 모르면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언니도 얘기해줬던 것 같아. 업무차 다녀왔는데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프랑스어를 잘 못할 때 프랑스 유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긴 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내 영어 실력을 얼마나 아는데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못해요, 정말로. 비기너예요, 비기너. 잘 하고 싶은,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 웨이 챌린지 반대 제가 본 챌린지 중에 제일 잘 춘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신 분들 되게 많던데요? 근데 웨이 챌린지 너무 웃겨. 웨이 웨이. 안녕.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누워가지고 잠들면 레전드. 다음은 무슨 챌린지 올려줄 거예요? 그러게 무슨 챌린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은님 지금 졸리죠? 지금 식곤증 장난 아니에요. 눈이 잘 안 떠지는 중. 다은이 사랑해, 고마워. 예전에 라방하다 잠든 분 있어요? 누구요? 그 챌린지 되게 많이 하던데, 그 트월킹 하는 거. 근데 내가 트월킹 하면 뭔가 우리 우정들이랑 봉봉이들이 굉장히 막 하하 이렇게 말릴 것 같은 느낌? 걸그룹 멤버? 아 맞아, 총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봤어. 나 이대로 자면 레전드. 아, Queen never cry. Queen never cry.
Queen Never Cry. 비슷하지 않아요? 나 좀 잘 따라한 것 같은데. 저한테 잘 어울려요? Queen Never Cry가? 그대로 잠들면 그 짤 엄청 돌아다닐걸요. 띵띵띵 띵띵띵. 성대모사 잘하는데요? 나 약간 소질 있어, 성대모사에. 약간 성대모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발성에 관한 기본이 어쨌든 발성에 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그런가?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제가 요즘에 다시 그 발음 연습을 하는데 그 발음 연습에 되게 도움이 잘 되는 게 이빨을 이렇게 닫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발음 연습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 이빨을 이렇게 딱 닫고 얘기를 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는데 이빨을 이렇게 딱 닫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혀가 되게 안정적인 위치에서 되게 맞는 위치에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게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하고 나서 말을 하면 되게 발음이 좋아져요. 복화술 잘하겠다. 복화술이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소녀 다원입니다.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어묵탕입니다. 어렵다. 어묵탕입니다. 어려운데? 어묵탕이 어렵네. 어묵탕을 복화술로 하는 게 좀 어렵다. 어묵탕, 어묵탕, 어묵탕. 묵이 어렵다. 어묵탕, 어묵탕. 최근에 발견한 새로운 노래가 있나요? Let's see. 기다리고 있는 노래 하나가 있어요. 웨스 넬슨의 Yellow라는 노래인데 제목까지 Yellow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공개가 아직 안 됐거든요. Yellow, yellow, me so drunk. Yellow, yellow 뭐 이런 노래인데 그 노래가 이제 31일쯤인가? 그때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들려줄게. 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내가 올렸었을걸? 웨스 넬슨 노래? 이 노래. Yellow, yellow. 이 노래. 이 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노래예요.
You think the doors are yellow, yellow, we're so blue. Yellow, yellow. Yellow, yellow. 이 노래인데 아직 이 정도밖에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노래를 한 달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이 노래 정말 좋죠. 진짜 제가 아주 요즘에 이 사람 되게 잘 되겠다, 더 잘 되겠다 하는 가수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분이 다른 노래로 되게 아브라카다브라인가? 아브라카다브라 뭐 이런 노래였나? 그 노래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누구랑 불렀었더라? The therapist would argue that severe anxiety. 원래 How are we? I've just finished your remix. You finished it? Bruv, I finished it. It was easy. I thought you would just give it as a... 크릭 데이빗이랑 이 노래랑 이분이랑 같이 노래를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노래를 내가지고 제가 알게 됐는데 이 웨스 넬슨을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가 그 크릭 데이빗 노래를 들으면서 알고 그 뒤로 이 사람을 이제 그 팔로우해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옐로우라는 노래를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훨씬 전부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정도를 들으면서 빨리 공개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거의 곧 공개가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아브라카다브라가 노래 되게 좋아요. 그 노래도 이게